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경호 시장 재판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게 왜 제가 안 되는지 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을 했고 또 검사들이 오히려 변호인보다 더 많은 130개 질문을 준비해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판판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것이요. 저는 비상계엄 해제 관련돼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참여를 했느냐? 저는 민주당 의원 숫자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 숫자가 상당히 일찍 150석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할 때는 150석 이상으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130명밖에 안 모였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20표를 보태줘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그거는 상당한 정무적 부담이고 더 많은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정보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좀 신중한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50석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계속 본 겁니다. 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150석이 넘고 나니까 의원식한테 계속해서 빨리 의결 안 하고 뭐하냐 150석이 넘는데 그런 항의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18명 정도 있었거든요. 민주당이랑 합치면 168석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단독으로 155석으로 가결되나 우리가 같이 표결에 참여해서 170석으로 가결되나 어차피 효력이 같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단독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은 쟤네들이 뻔히 이런 식으로 우리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상한 짓 할 게 너무나 뻔해서 제가 그러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당사에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으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은 표결에 참석해가지고 민주당이 자기들 단독으로 했다라고 해서 우리들한테 프레임 뒤집어 씌우는 것에 방패막을 쳐야 되겠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표결에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게 지금은 위력을 발휘하죠. 왜? 비상계엄 해제에 제가 참여를 한 사람인데 저는 누구로부터도 표결을 방해받은 적이 없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표결에 참여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잠깐 나와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일절 없어요. 근데 내가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누가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물어보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저서에 따르면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증언 내용들이 상세히 또 보도가 되겠지만 저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하다라고 단정하고 지금 재판 중인데 단정할 수 없거니와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것을 단정하기에는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지만 또 열어준 기간이 있어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랑 당당히 그냥 걸어서 담 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걸어서 국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특검의 논리는 빈약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면은 무조건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어야 돼. 참여 안 했으면 내란이야. 참여 안 하도록 뭔가 혼선을 야기했으면 내란이야 라고 하는데 절대 동의 못하죠.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대법관 증언하고 그 다음에 사심제 해가지고 법원 재판 막 흔들잖아요. 재판 흔들면 판사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사법부 침탈하고 사법부 마비시키는 내란행위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침묵한 판사들은 다 그냥 내란 방조 내지 내란 가담 혐의로 다 수사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청 폐지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검찰청 엉망으로 만드는데 검사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검사들도 나와가지고 난리치지 않고 검사들 공개 발언해서 반대하지 않으면은 그럼 검사들도 다 내란에 가담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표를 받아서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그게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해 주셨어요. 거기에 표결에 참여할지 말지는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표결에 참여한 게 무슨 벼슬입니까? 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저는 그런 프레임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논리대로라면 제가 오늘 마지막에 물어보지도 않는데 잠깐 발언 기회 달라고 하니까 재판장도 그렇고 검사들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했는데 발언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150석을 훌쩍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든 한 명도 참여 안 해도 가결이 되는 거고 50명이 참여해도 200석으로 가결되면 뭐 의미가 다릅니까? 190석으로 가결되면 뭐 의미가 달라요? 150석 이상이면은 비상계엄 해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어떻게 덮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표만 가지고도 다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은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 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차피 가결할 거고 쟤네들 그동안
독단적으로 다 국회 운영했는데 우리 그냥 다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라고 결론 내렸으면은 그게 뭐 정무적으로는 어떤 판단일지 몰라도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거죠.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꼼수 쓸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표를 보태서 가결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단독으로 할 거 우리 표가 더 들어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표결에 참여하다 보니까 법사위든 어디든 왜 김민석은 표결에 참여 안 했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참여 안 한 사람은 뭐야? 라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것이고 쟤네들의 내란 프레임 한 번에 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란은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민주당이 150석 타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빨리 표결해달라고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속 미뤘어요. 그래서 나는 우원식 의장이 왜 이렇게 미룰까? 왜 표결을 안 하고 민주당은 표결을 빨리 하려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시간 끌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표결한 거예요. 원래 1시 반에 표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모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더 모일 수 있었는데 갑자기 1시로 앞당겼어. 이재명 스케줄에 국회 표결 스케줄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2시 반이든 1시보다 더 그렇게 국민의힘 의견 안 듣고 우원식이 마음대로 표결 시간을 정할 것 같았으면은 이재명 신경 안 쓰고 빨리 했었어도 가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에게 자기들이 정치적 공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차피 우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건데. 그래서 저는 내란몰이에 대해서 제가 이 논리를 얘기를 하니까 검사들도 또 재판장의 판사들도 저는 이 논리를 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런 논리대로 표결이 방해됐다라고 하면 표결은 150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의 문제 플러스 얼마나 빨리 가결할 거냐의 이슈도 있는 건데 왜 그러면 민주당은 수사 안 해? 만약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잘못이면 표결을 늦춘 것도 잘못이잖아요.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특검 논리대로 그대로 되돌려 준 겁니다. 네가 표결에 참여 안 한 걸 문제 삼으려면은 표결을 지연시킨 것부터 문제 삼아야지. 이재명 때문에 표결을 빨리 안 하고 시간 질질 끈 것부터 문제 삼아야지. 왜 선택적으로 민주당을 압색 한번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우리 당 의원들만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각되니까 기소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저는 이 논리를 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잡았기 때문에 혼선을 줬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처음에 국회로 가려다가 국회가 봉쇄되는 바람에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국회 최고위원 회의 열려다가 본인도 당사로 와가지고 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 하자고 당사에서 모였잖아요. 그때는 당 대표실 명의로 당사로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게 혼선을 야기한 거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당사로 공지한 게 문제가 돼야 됩니까? 당사로 공지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회가 일시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길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이 뭘 논의하는데 길에서 논의합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틀린 데다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유도신문이죠.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기 때문에 저보고 표결에 참여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지 않다.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아직 재판 중이니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한 것은 민주당 혼자 가결했다고 또 이상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장난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나는 가결표를 던진 거거든요. 제가 화면에도 나와요. 끊임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결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도 일부라도 가결시켜주는 게 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이 안 걸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민주당만으로 단독 가결되는데 그게 몇 명이 참여하고 안 했고가 무슨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그러면 190석으로 가결 안 되고 뭐 250석으로 가결돼야 돼요? 저는 그리고 민주당하고 입장이 달라요. 국민의힘은 그 당시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추가로 파악하고 더 신중히 판단할 책임이 있는 거고 야당이야 무조건 국민의힘이 하는 거 뭐 하는 거는 다 반대하니까 민주당이야 답이 다 정해져 있죠. 무조건 해제하려고 들겠지.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따져보고 해제하고 말고를 결정할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확히 했고 이 논리를 깨트릴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증언 나와서 보니까 특검이 증거가 없어요. 한동훈 책임 증거입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직 대구시장이자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책을 가지고 물어본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그냥 답 정해놓고 프레임 씌워놓고 그대로 증언한다? 그러려면은 이재명부터 수사해야죠. 왜 늦췄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찍었든 뭐 국회로 찍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민주당은
가결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방해된 거죠? 애초에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데 뭐가 방해된 거죠? 우리가 뭐가 방해가 돼서 방해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표결에 참여한 제가 어떤 피해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피해자 강요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보고 피해자래. 나는 피해를 안 입었는데. 그런 엉터리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당사자가 피해를 안 입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저의 피해를 자기들이 예측해서 주진우는 피해 본 거야. 당사로 찍혀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국회 본회의장에 제가 있었는데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가 변경된 걸 보고 저 당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나요? 뭐 이런 엉터리 질문도 있어요. 아니 저는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힘들게 국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또 담을 넘어서 국회 밖으로 나가나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거기다가 본인들 잘못을 쏙 빼고 검사한테 150석이 언제 됐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50석 됐는데 왜 민주당은 빨리 안 했어? 그거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검사가 150석이 상당히 뒤늦게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 민주당 화면에 나와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 가서 우원식 부장한테 자기들끼리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의한 의원들은 이재명이 오느라고 그 기다리는 상황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친명계가 아닌가 봐. 그래서 정보가 없으니까 우원식 의장한테 가서 우원식 속도 모르고 야 빨리 의결해야지 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이 계속 옆에서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하더라고요. 뭘 기다린 겁니까?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180 몇 명 모여있는데 이재명을 왜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가? 이재명 때문에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그거야말로 진짜 표결 방해예요. 150석은 어차피 넘었는데 몇 명 모이든 무슨 상관이야. 얼마나 빨리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은 이재명 때문에 늦어진 거잖아요. 딱 이재명 들어오자마자 시간이 나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검사들 표정을 보는데 저도 뭐 젊은 검사들이니까 그 검사들이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위에서 파견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는 거고 자기들이 기소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막 하는 건데 제가 뭐 줄줄줄 있었던 대로 다 증언하니까 제대로 질문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추경호 시장님 재판을 사실상 이재명 재판으로 바꿔놓고 왔어요. 나중에 내용이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도 정도껏 해야죠. 정말로. 현장에 없었던 검사들이 나보고 피해자라고 하면은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그렇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페네마이크 갔더니 댓글을 보다 보니까 왜 어제 부산 의원들 자리 있는데 하필이면 한동훈 옆에서 사진을 찍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훈과 같이 못 가는 관계예요. 저는 여러 번 밝혔잖아요. 탄핵에 반대할 때는 제가 왜 탄핵에 반대했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날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제가 탄핵에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과 달리 탄핵에 찬성하는 순간 저랑 같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같은 입장을 갖습니까? 단 한 번도 같은 입장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 정치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처럼 반칙으로 국민의힘 행사인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부른다는 거는 저는 그런 식의 반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성건 의원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거는 부산시에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산시에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부산시의 공공기관을 얼마나 많이 이전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거냐라고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전원 참석한다는 공지를 받고 저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갔는데 그 전날에 보도를 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참여한다는 보도를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한동훈 의원이 부산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본인이 토론회를 열고 개별 의원들을 초대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저처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누가 말립니까? 가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일 사람은 모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의 전체 행사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상황도 공유하지 않은 채 이성건 의원이 아무리 부산시당 위원장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반칙이에요. 제가 이거는 정말로 제가 그래서 그냥 안 가버릴까, 항의의 의미로 안 가버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갔느냐? 우리 당 행사인데 내가 왜 피해야 돼?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사진은 거기서 다 같이 찍는데 제가 사진을 일부러 옆에 쓴 것도 아니고 저의 어떻게 보면 양보심 때문인데요. 장애인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1층에 사진을 찍으려고 다른 자리에 섰다가 장애인분이 뒤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양보했어요. 그 옆자리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사진 찍혔다라고 해서 또 친한몰이를 한다. 나는 그거는 약간 좌파식의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 신경도 안 쓰지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또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이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추경호 시장이 뚫리면은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조리돌림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전선입니다.
이거는 우리 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막아야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검사 입장에서는 저를 흔들거나 저를 추궁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술이 김종혁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동훈 저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이게 민주당의 주장도 아니고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제가 원래 저걸 잘 안 만드는 성격이고 제가 좀 그래도 나름 포용력이 넓어서 조경태 의원도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동료 의원을 뭔가 조사받으러 가서 잘 내용도 제가 조경태 의원보다 알면 훨씬 더 알거든요. 근데 조사를 자처한다? 동료를 밀어넣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를 자기 리스크를 안고 보호를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한솥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예요. 왜 결사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결사라고 하는 거는 결의를 가지고 뭉친다는 뜻이거든요. 정당만 결사체라는 표현을 써요. 회사는 결사체가 아닙니다. 회사는 이해관계나 이익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고 또 기관도 기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당만큼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결사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그 정당의 정의예요. 근데 그게 결사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 동료를 여간에서 뒤에서 비난하지 않고 총질 안 하고, 그리고 동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몸살이지 않고 같이 도와주고, 잔머리 굴려서 뭐를 이루겠다는 거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잔머리 굴리려면 잔머리 못 굴려서 안 굴리겠어요? 저야말로 이 머리를 잔머리에 쓰면은 더 잘 굴리지.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당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잔머리 굴려서 굴러가는 게 정당이 아니에요. 진짜로 좀 유치한 말일 수는, 가슴하고 자유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사는 길이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 척 앉으려고 했던 건데, 대신에 내가 민주당에 치명타 매기고 민주당 선관위 개혁하는데 방해되거나 내 발목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민주당으로 간주하고 제가 때릴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저도 때릴 줄 몰라서 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해져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저를 좋아해달라 이런 얘기라기보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다음에 전당대회 운운하면서 누가 무슨 구도고 지금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하루하루 자유대한민국이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데 그렇게 한가해요? 이재명 끌어내리고 나서 노선 투쟁해도 늦지 않아요. 진짜 정치적 욕심 있는 사람이면은 이재명 끌어내리는데 동참해서 다 같이 힘 합쳐서 끌어내린 다음에 자기도 욕심 부려도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치도 경쟁인데? 그때 멋지게 경쟁을 하는 거지. 왜 끌어내리기도 전에 벌써부터 무슨 선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선 넘은 거죠. 제가 선관위를 때리는 게 어떻게 제 개인 욕심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거지. 그리고 그 정도 저한테 지적하려고 그러면 본인들도 뭐는 조금은 했어야 돼. 윤상현 위원장도 만약에 부실선거라고 막 우기려고 그랬으면 나만큼 위원장도, 우리가 지금 요번에 많이 손해본 게 뭐냐면요, 정청래나 서영교는 위원장이면서 미워도 따박따박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자기 질의 시간에 하잖아요. 근데 윤상현은 자기 질의 시간에 뭘 안 해. 윤상현 위원장이 자기 질의 시간에 뭘 밝혔는데요, 새로? 그러니까 나 정도는 열심히 해서 다 밝힌 다음에 생각이 달라도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본인이 열심히 안 해놓고 열심히 밝힌 사람을 선동론자로 몰아간다? 그게 무슨 정당성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 깔라 그러면은 나만큼 민주당하고 싸우든지, 능력이 안 되면은 성의라도 보이세요. 나가서 그냥 고발장이라도 하나 쓰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잘못하는 거 떠들기라도 하고, 하다못해 저처럼 노래라도 한두 곡이라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뭐 주진우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지.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